안녕하세요. 니드아트 유혜란입니다. 이제 수놓은 작품을 이렇게 작은 소품 액자로 만들어 볼 건데요. 수놓은 요 가장자리에 붙였던 원단을 다 잘라내시고요. 작품은 반듯하게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가장자리에 원단 붙였던 거를 뜯어내고요. 이렇게 가장자리 원단 된 거 다 잘라냈고요. 뜯어낸 다음에 뒤쪽에 실밥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밥이 이렇게 원단 바깥쪽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이런 실밥들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서 여백에 비치지 않게 잘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럴 때는 실밥을 이렇게 딱풀로 살짝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살짝 붙여서 뒷면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세요. 바깥쪽에 실밥이 나오면 비쳐서 앞면에서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실밥 정리를 깨끗이 해주시고, 린넨 원단은 이렇게 올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올 자꾸 뽑아내다 보면 자꾸 또 덧빠지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렬을 하세요. 작품에 여기 여백을 남겨줘야지 되는데, 여기 여백을 아래쪽에 2cm 정도, 양쪽에랑 다 2cm 정도 남겨줬고요. 요 위쪽은 아래쪽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남겨주셔야 돼요. 여기 나무 끝에서부터 재게 되면 한 2.5cm나 많이 남겨주실 분 3cm 정도 남겨서 여기 가장자리 테두리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10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펜은 나중에 다림질 하면 지워지니까 2cm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쪽에는 한 2.5에서 3cm 정도. 아래쪽보다 위쪽이 좀 넓어야지 안정감 있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완성 크기를 여백 한 2cm, 위쪽은 3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접을 1cm 크기로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완성 크기에 1cm 시접을 주시고 그려준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1cm, 스노우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요 가장자리에 요 덧대줄 요 원단은 5cm 폭 정도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2장은 요 세로 길이만큼, 그러면 2장을 먼저 요 세로 길이를 재보시면 지금 저는 한 13.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13.5cm를 5cm 폭으로 해서 2장을 먼저 잘라주세요. 자, 저는 지금 커팅 칼을 사용했는데, 커팅 칼을 사용할 때는 꼭 이런 넓은 좀 두꺼운 요 커팅 전용 자를 사용해서 잘라 주셔야지, 일반 요런 자로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요 자는 꼭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양 옆에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접을 1cm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고 겹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여기를 이렇게 재보시면 한 25cm가 조금 안 되죠. 그러면 25cm 정도 길이로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셔도 돼요. 나중에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는 연결하고 난 다음에 잘라주면 되니까 한 25cm 정도로 아래 위 깨를 잘라주세요. 똑같이 5cm 폭으로 한 25cm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양옆에 붙여주고, 요거는 아래 위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양옆에를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1cm 간격으로 폭으로 시접을 표시를 해놨죠. 붙여줄 요 원단도 1cm 폭으로 시접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염색 원단을 이렇게 자르기 전에 꼭 다림질 꼭 해서 잘라주셔야지 시접도 정확하게 그려지고,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자르거나 이렇게 시접선 표시하면은 정확한 선이 안 나오니까 꼭 다림질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커팅하고 시접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준비가 다 되면 지금 먼저 양옆을 연결할 거예요. 여기를, 요 염색 원단은 앞면이랑 겉면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여기 라인을 그렸는데, 만약에 여기 가장자리에 붙일 원단이 앞 뒷면이 표시가 나는 그런 원단일 경우에는 요 시침선을 뒤쪽에다가 그려주고, 요 겉면하고 여기 겉면하고 이렇게 맞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시침핀 꽂을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넣어서 양옆에를 먼저 시침핀을 꽂아준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고, 퀼팅실이 없으신 분은 그 자수실은 조금 약하기는 하는데 요 정도는 일반 자수실 한 올로 하셔도, 저는 이제 요거 일반 면사 퀼트실로 매듭 짓는 거 해볼게요. 한 올을 끼우신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얹어서 각으로 놓고 요거를 하나, 둘, 세 번 정도 감은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아주 작은 홈질을 촘촘하게, 재봉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재봉틀로 바꾸셔도 돼요. 재봉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손바느질 하고 있는데, 두세 땀 하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편편하게 펴지게. 그리고 저는 지금 습관적으로 제가 핀을 좀 적게 꽂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시침핀을 조금 많이 꽂으세요. 이렇게 요 사이에도 하나 정도 더 꽂고, 시침핀을 좀 많이 꽂고 하시면 더 반듯하게 꼬매지고 원단이 삐뚤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꼭 이렇게 손톱으로 한번 긁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꼬매세요. 맨 마지막은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서 한 땀을 떠주면 따로 매듭을 안 져도 안 풀려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꺾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또 한 장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양 옆에 이렇게 꺾고 여기를 다시 또 꿰매 주세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재봉틀로 박아 올게요. 옆에 여기 박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펼쳐주고요. 이렇게 펼치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위쪽에 우리 준비해 놓은 거 여기 이렇게 지금 넉넉히 남죠. 요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듯하게 잘라내셔도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조금 이렇게 차이 나죠. 요거는 이렇게 핀 꽂아서 다시 요 위에를 박아주세요. 다시 이 아래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박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박아서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손톱으로 이렇게 깨끗이 밀어주신 다음에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은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사이즈를 뭐 몇 센치 잘라라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사이즈가 조금 크면 깨끗하게 잘라내면 되거든요. 너무 작게 자르면 연결했을 때 모양이 안 나오니까 조금 넉넉하게 잘라서 나중에 잘라내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리미로 또 깨끗이 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열펜 자국도 다 지워지고 한 부분도 반듯하게 되니까 다림이 꼭 다려주시고요. 다림질 하는 게 이런 바느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림질을 하면 아까 요거 원단 자를 때도 다림질 꼭 해서 커팅해주고, 이게 구겨지거나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약간 불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리미를 쫙 눌러주면 반듯하게 펴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다리미를 안 눌러주면 조금 그런 게 불규칙하니까 다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준비해 주실 게 요 퀼팅 솜을 요 뒤쪽에다 대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접까지 뒤로 넘어가는 시접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솜이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솜은 요 앞면만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드보드지 사이즈가 지금 19.5cm 폭이고요. 저는 이제 완성 사이즈를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세로는 17cm예요. 먼저 요거를 17cm로 먼저 요거를 잘라주세요. 하드보드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 사이즈대로 먼저 하드보드지를 요 폭은 그대로 다 쓸 거고 17cm로 그려줄게요. 요거를 칼로 먼저 잘라주세요. 하드보드지 자를 때도 이렇게 두꺼운 자를 사용해서 꼭 칼을 쓰셔야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할 작품 사이즈를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으면 솜도 요 하드보드지랑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솜을 자를 때는 일반 막가위로 자르세요. 재단가위는 솜을 자르게 되면 이건 이제 화학솜이기 때문에 솜을 자를 때는 원단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꼭 일반 막가위로 잘라서 가위날을 보호를 해주세요. 솜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대보세요. 하드보드지랑 똑같은 사이즈로 솜을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솜을 하드보드지랑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신 다음에 요 뒷면 쪽에다가 솜을 이렇게 얹으세요. 정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얹으셔서 손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문지르세요. 그러면 원단이랑 솜이랑 살짝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반듯하게 손으로 문질러 주시고 핀으로 살짝 고정을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주는데 이음선을 여기 아래 위에 하고 양옆에 요 선을 퀼팅을 해서 솜이랑 살짝 고정을 해줄 거예요. 퀼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솜에 붙는 효과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생겨요. 그래서 퀼팅을 하는 거니까 퀼팅을 할 때는 이제 정식으로 하려면 뭐 시침실로 해서 이렇게 다 시침을 할 건데 정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사이즈랑 이런 것도 복잡하지 않게 좀 생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 스터디에서는 소품 수를 놓으면서 완성은 이렇게 단순한 퀼트를 조금씩 응용해서 하는 방법을 조금씩 시도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처음서부터 하게 되면 하시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방법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퀼트가 너무 어렵다, 뭐 정말 배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퀼트를 알려드리니까 이제 퀼트 바늘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작은 바늘을 퀼트 바늘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트 바늘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퀼트 바늘로 쓰세요. 지금 제일 작은 바늘 하나 꺼내서 보통 이렇게 퀼트실 한 가닥을 바늘 귀에다가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퀼트실이 없으신 분은 일반 자수실 한 올 사용해서 하세요. 매듭은 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뒤쪽에서 바늘을 올려서 땀을 연결된 요 바로 요 라인 부분에서 홈질로 하는 거예요. 솜이랑 같이 떠야 되기 때문에 한 땀 이렇게 가고 처음에 안 될 때는 이렇게 한 땀씩 뜨세요. 한 땀. 그리고 조금 익숙하게 되면 이렇게 두 땀. 이것도 뜨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한번 긁어서 살짝 펴주고요. 요즘은 요 스티치 요 땀을 일부러 보이게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땀 보이는 것 같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일부러 내가 땀을 여기 선을 더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튀는 색깔로 원단이랑 거의 지금 묻히는 색깔을 선택해서 지금 퀼팅을 하고 있는데 더 선명한 색깔로 퀼팅 하셔도 돼요.
아까 홈질로 연결할 때랑 똑같이 한 두세 땀 정도 뜨고 난 다음에는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편편하게 여기까지 다 가면 뒤쪽에서 바늘을 빼서 뒷면에서 매듭 지으세요. 뒤쪽에 덮어줄 거기 때문에 실밥이 조금 보여도 돼요. 자, 이렇게 한쪽 면 꼬맸으면 이렇게 펴서 다음에는 반대편 양옆에 했으면 여기 위쪽이랑 요 아래쪽도 똑같이 퀼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방을 퀼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요 하드보드지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일 때 먼저 딱풀로 하드보드지에다가 이렇게 딱풀을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임시로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솜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는 가위로 이렇게 나중에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솜하고 요 판하고는 그렇게 꽉 아주 단단하게 안 붙어도 되고요. 이렇게 당겨서 요 뒤쪽에 붙일 때 요 부분을 바짝 당겨서 붙여주면 되니까 세게 안 붙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수평을 잘 이렇게 맞는지 한번 이렇게 접어서 요 뒤쪽에다가 집게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집게로 이렇게 당겨서 한번 먼저 자리를 한번 잡아 보세요. 이쪽에도 수평이 잘 맞는지 이렇게 먼저 대강 자리를 잡아 놓고 난 다음에 붙여야지 나중에 다 붙였는데 또 잘 안 맞으면은 다 뜯어야 되니까 가로 세로 잘 맞춰 놓고 한쪽부터 이렇게 펼쳐서 이번에는 여기를 이 옆면부터 요 옆면도 잘 붙어야 되니까 옆면도 하고 이거는 꼼꼼하게 풀을 넉넉히 발라서 꼼꼼하게 골고루 칠해 주신 다음에 의외로 딱풀이 굉장히 강력하고 잘 붙어 있어요. 코너 부분은 여기 원단이 이렇게 두 겹이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야 되는데 코너 잘라낼 때는 여기서 여기 조금 한 2mm 정도 남기고 요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여기를 너무 바짝 요 끝까지 잘라내면 여기에서 또 다시 올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기 끝에를 이렇게 조금 남겨 놓고 이렇게 잘라서 딱 접어 주신 다음에 딱풀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삼각형 접을 때도 너무 바짝 접으면 여기가 다시 뭉쳐요. 그러니까 조금 요 하드보드지 두께만큼 좀 남겨서 이렇게 조금 덜 접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여기다가 딱풀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바짝 당겨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삼각형이 이렇게 예쁘게 접혀져요. 삼각형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딱풀은 물에 잘 풀어지기 때문에 물티슈 이렇게 옆에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넘어간 부분은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풀기 다 빠져요. 하드보드지가 종이니까 너무 물을 많이 묻히면 종이가 벗겨지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서 딱풀은 다 마르고 나면 표시가 잘 안 나니까 뜬 부분도 이런 이제 구석구석 풀 꼼꼼하게 붙여주시려면은 이쑤시개나 뭐 이런 걸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보통 이제 이런 넓은 면은 잘 붙이기가 쉬운데 이런 구석구석 꼼꼼한 이런 부분을 잘 붙여주셔야지 깔끔하게 부품이 마무리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작은 액자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걸 걸어줄 요 고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요런 작은 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고리를 요런 코딩을 해서 끈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또로로 꼬인 끈을 만들어 줄 건데, 요런 이제 코딩기를 가지고 만들어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코딩기가 없으신 분들은 쉽게 만드는 방법이, 지금 작은 고리 만들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니까 원하는 길이의 한 2배 정도 길이만큼을 실을 6올을 자르세요. 요 끈을 굵게 만들고 싶으면 뭐 반 접어서 12올로 하셔도 되고, 일단은 6올을 이렇게 저는 너무 굵지 않게 해서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으세요.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실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 꼬는 거예요. 계속 꽈주세요. 많이. 이렇게 많이 꽈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또로로 말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말리죠. 꽈서 그럴 때까지 많이 꽈주시고, 얘를 띄어서 2개를 이렇게 맞잡아서 얘를 서로 꽈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놓으면 자기네가 이렇게 탁 꼬여요. 이렇게 꼬여요. 그러면 여기를 풀어지지 않게 얘를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끈이 만들어져요. 그때 거는 잘라내고, 꼴 때 혼자서 꼬면 한참 꽈야 되기 때문에 옆에 누가 식구가 있을 때는 서로 반대편에 서로 맞잡고, 나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쪽 반대편에서도 같은 반대편 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꼰 다음에 맞잡아 주시면 이렇게 또로로 잘 말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코딩기가 있으면 요걸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금방 꽈지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끈을, 이런 코딩 끈을 만들 수 있어요. 코딩하는 건 나중에 또 다음에 한번 코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끈 만들어서 코딩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재야 되겠죠? 정확하게 재어 보겠습니다. 19.5예요.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중심 부분 이렇게 정확히 표시해서 여기 중앙에다가 요거 고리 붙여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자리 덧댄 요 원단 남는 조각을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작게 네모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서 여기를 또 딱풀로 딱 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원단 조각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고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끈만 붙여 놓으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원단을 이렇게 꼭 한 장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주시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고리까지 해서 간단하게 액자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하드보드지다 보니까, 종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대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펴주시고, 이 원단은 저는 지금 그 폭을 똑같이 5cm로 해서 했는데, 더 넓게 이거를 원단 여유를 더 넓게 해서 하셔도 되고, 작품 크기는 조금 개인 취향에 따라서 차이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바탕 원단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바탕을 더 넓게 해서 붙이셔도 시원하고 또 예쁜 액자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한 작품 했고요. 다음에 이제 풍차 있는 작품 또 해볼게요. 예쁘게 플랑드르 작품 완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